간단한 문제들이어서 유제 6-2번으로 우리 직선의 대칭 이동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유제 6-2번. 수업 시작했어. 자, 얘는 여러분들이 낚이지만 않으면 돼. 이게 이제 주어진 직선 두 개가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둘 중에 하나의 직선을 선택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을 건데 그렇겠죠? 점도 똑같잖아. 점도 x축, y축 한 번 대칭한 거니까 마이너스 둘 다 붙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도형의 이동해선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 그러면 얘를 나는 위에 걸 선택했어요.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x 넣고 y에 마이너스 y를 넣었는데 그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물이 얘랑 어때야 돼?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a가 b 더하기 5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수까지 맞춰야지. 여기 마이너스 7이고 현재 여기 플러스 7인데 둘이 똑같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준 거지. 부호를 맞춰줘야지. 부호. 상수 부호 맞춰줘야 돼. 상수 부호 안 맞추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다 하는 거지.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2b 더하기 5가 마3이니까 b가 마이너스 4. a가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정답 3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셨으면 또 원방입니다. 유제 7-2번이에요. 유제 7-2. 이쪽은 사실 다 이제 각자의 도형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용하냐라서. 결국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단원의 특징을 보면 이 단원만에서의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도형이랑 엮여서 어려운 거라 다른 도형을 얼마나 열심히 해놓느냐가 이쪽 단원의 여러분들이 어렵고 쉬움을 결정짓게 되겠죠.
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원을 줬죠. 걔를 원점 대칭하고 또 y는 x 대칭 이동했을 때 걔가 x축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은 항상 반지름은 고정이고 중심만 변하니까 마지막에 원의 방정식 그리거나 식 쓸 때도 어쨌든 우리 중심이랑 반지름만 있으면 해낼 수 있으니까 반지름은 이미 찾아놓은 거고 시작이 5인데 끝까지 5일 거니까 찾아놔. 중심만 찾아서 그리면 되니까 중심만 추적해. 마이너스 4,0에서 시작을 해서 원점 대칭하면 4,0이고 y는 x 대칭하면 0,4니까 중심이 0,4인 원이네. 얼마나 예뻐. x좌표가 0이니까 그쵸? 얘랑 심지어 뭐랑? x축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높이가 4이자 반지름은 5인 걸 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지. 이거 현이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현이다. 이렇게 우리 현의 길이 하기로 현의 길이 구할 때 내 영상에서 중심에서 현의 수직선을 그으면 딱 2등분 된다. 그래서 그거 피타고라스로 현은 무조건 구한다. 그렇죠? 그럼 정답 6이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괜찮아요? 괜찮죠? 현의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로 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로.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쉬운 거. 유제 7-3번. 난이도가 상인데 이게 왜 상이죠? 왜 상이지? 쉽습니다. 이거. 그쵸? 답이 나왔어야 돼요. 봐봐. 뭐죠? 원의 넓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어진 원을 열심히 대칭 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그 마지막 원이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 되니까 이 직선이 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낸 걔의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 이렇게 원의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그러니까 알지 뭐. 중심만 이렇게 타서 얘가 최종적으로 구한 얘가 얘 위에 있네.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4 나왔으면 정답이겠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야. 포인트. 이게 난이도가 상이라는 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꾸 식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봐야지 또. 대표 문제 9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살짝 자취의 방정식 같은 느낌인데 해준 적이 없어서 한번 느낌을 좀 봅시다. 대표 문제 9번.
일단 주어진 상황이 2,1을 a, b에 대칭했더니 알파, 베타가 된다니까 우리 이 상황은 아까 2,1이랑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가 a, b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럼 그 상황 그대로 합시다. 즉 중점 씁시다. 중점. 이거 말고 없지 이런 상황은. 그럼 중점 쓰면 a, b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a가 2분의 2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b가 2분의 1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점 순서가 바뀌었나요 혹시? 아 그러네요. 잠깐만. 2,1에 대하여 점 a, b와 땡큐. 큰일 날 뻔했어. 2,1에 대해서 a, b와 대칭인 점의 좌표를 2,1 가운데요. a, 대칭 점표요? a, b가 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점 2,1에 대해서 2,1에 대해서 a, b와 대칭인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다. 싹 다 바뀌었네. 아이씨. 이런.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 2,1에 대해서 a, b와 대칭인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다. 어우, 땡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이때 a, b가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중점 쓰니까 2분의 a 더하기 알파가 2다. 2분의 b 더하기 베타가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알파가 4다. b 더하기 베타가 2다까지 나오나? 그쵸? 오케이.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죠?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 아닌가요? 알파, 베타가 움직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의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죠. 관계식 구하라는 거죠. 관계식.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 찾아내야 돼. 그러라고 뭐 줬을까? A, B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걸 준 걸까? 2x 더하기 1 위에 있다는 걸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B는 2a 더하기 1이잖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 B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B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하고 저 A를 알파에 대해서 표현하면 얘네 두 개를 저기다 대입하면 알파와 베타와 관계된 식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파 A가 4 마이너스 알파, B가 2 마이너스 베타. 그렇지. 그래서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B 자리에 2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고 2에 4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식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2 빼기 베타가 8 빼기 2알파 더하기 1이니까 2알파 9 마이너스 7이 베타. 베타는 2알파 빼기 7이 나오니까 정답은 뭐죠? 알파, 베타의 베타는 y좌표, 알파는 x좌표니까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는 2x 빼기 7이 정답 4번이 되죠. 이게 살짝 자취해 보는 느낌입니다.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자. 이런 느낌. 자, 정리해 보시고 하고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거 A, B에 대한 식으로 안 바꾸고 그냥 저 B 플러스 베타는 2에 B 자리에다가 위에 있는 식 넣어가지고 위에 있는 식이 넣는다는 게 위에 B는 2A 플러스 1을 저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네, 넣고 그 B를 A로 바꾼 다음에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거 연립하면 바로 저 관계식 나와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 자취의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풀어요. 나중에 자취의 방정식을 조금 더 깊게 하게 되면 다 저렇게 푸는데 그때 좀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풀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좀 어려운 개념 하나 해보러 갈까 봐요. 유제 9-3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그 2차 함수가 어떤 그 2차 함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 그림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요. 즉,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의 정 가운데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왜냐면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에 대해서 이미 자기 스스로 대칭이죠. 얘도 이 꼭지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띈 놈들끼리 이렇게 또 하면 결국엔 다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포물선이 있는데 걔가 3,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2차 함수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이 함수의 꼭지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이 다시 천천히 예를 들어서 얘는 얘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좀 달라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 문제도 원하는 이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얘가 얘입니다. 얘를 3,2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얘가 3,2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대칭 이동을 할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꼭지점만 비교하겠다라는 거야. 즉, 이 함수의 꼭지점과 이 함수의 꼭지점의 정 가운데에는 3,2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 준 건 얘인데 이거의 꼭지점은 얘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중점을 얘로 하는 그 또 다른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되게 힘들게 쓰여져 있지만 어쨌든 얘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식을 세우면 나오는 얘가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얘랑 뭐가 만난다고 얘랑? y는 3x가 만난다에 해당하는 걔입니다. 얘를 대칭 이동한 결과물인 2차 함수입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실수 안 하려면 내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때? 아볼이 위볼로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는 똑같이 와야 되는데 부호가 반대로 오셔야 돼요. 요거 2차 함수는 대칭 이동해서 항상 위볼이 아볼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y축 대칭이면 안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점 대칭일 땐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한 얘랑 y는 3x와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할까? 우리 아까 해석했던 거랑 똑같아.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이 서로 원점의 대칭이래. 아까 해석했던 거랑 똑같은데 정 가운데 뭐가 있다? 교점이 원점 대칭이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위로 블록 하나이랑 여기 있는데 교점이 요런 건데 여기에 정 가운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대칭일 거 아니야. 얘가 원점이라는 거죠. 원점. 그럼 마찬가지로 또 두근의 합이 뭐다? 그러니까 또 0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두근의 합이 0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y는 3x라는 아이랑 얘를 여러분들이 갖다 둘 건데 이 y는 3x는 두근의 합에 영향을 미치나요? y는 3x는? 두근의 합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네. 두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가 힘을 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2차항이랑 1차항만 계산하고 상수항 버리겠다라는 얘기야. 두근의 합만 볼 거니까 상수항 버리세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x만 쓰고 여기다가 머시기가 3x다 라고 이렇게만 쓰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빼기네 빼기 a의 x 라고 나오겠죠. 더하기 10인데 넘어가서 9가 되고 더하기 a인데 빼기 a니까 이렇게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ax 머시기가 나오겠죠. 근데 두근의 합이 0이니까 9 빼기 a가 0이라서 정답은
A가 9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A가 9다라고 하면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대칭이동에서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포물선 자체가 대칭입니다. 즉 포물선 자체가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 대칭인 포물선의 꼭지점끼리 비교를 하면 점 가운데에 대칭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대칭점에 대해서 포물선 자체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이런 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정리되셨으면 유제 11-1번입니다. 정리되셨으면 유제 11-1번. 선택지의 답이 이상하죠? 겁먹지 마시고요. 선택지의 답이 이상하죠?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얘가 더 쉬워요. 얘가 더 쉽습니다. 상황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A, B, P를 다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봤어. 묻는 게 뭔지 봤더니 어때? 삼각형 둘레의 길이 합의 최소인데 그게 표현하면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지. 그치? 세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우리 평면좌표 단원에서 세 변의 길이의 합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변의 길이의 합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 내가? 정답은 그때 항상 그 문제를 최단거리처럼 이해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단거리처럼 이해하자. 그러면 핵심은 그때도 여러분들 뭘 만들었어? 직선을 만들었죠. 이 문제도 그거예요.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니까 최단거리 문제네. 직선 만들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선분의 구성을 좀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이 A 좌표도 문제에서 고정했고 B의 좌표도 문제에서 고정했어.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바뀔 여지가 있나? 여긴 바뀔 여지가 없어. 이것부터 구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뭐네? 뭐죠? 자, 그럼 정답 뭐게? 일단 찍어도 2번 아니야? 찍어도 느낌이 2번 아니야? 5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남은 거 뭐야? 처리했어. A, B 오케이. 얘 5라고 처리했어. 그럼 문제가 바뀌었지? 요 AP랑 BP 요 두 개의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이 일직선이 되게 해야 된다는데 저 상태에서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이지. 그러면 대칭이동 단어니까 뭘 쓰는 거야? 대칭이동을 시켜서 일직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까? 얘를 밑으로 내려볼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생기는 게 뭐냐면 요 AP의 길이나 요 A-P의 길이나 서로 어떤 거야 지금? 같겠죠. A를 X축에 대칭해서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서로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AP를 우리가 A-P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P랑 BP랑 길이의 합은 이렇게 하는 거네. 해석을 A-에서 출발을 해서 P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데 제일 빠른 건 어디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A-B의 최단거리니까 직선으로 문제를 풀겠죠.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은 이렇게 3,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빼서 제곱하니까 루트 65네요. 그래서 5 더하기 루트 65가 이런 기괴한 정답이 나오는데 왜 이거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지 알아요? 이 감으로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항상 설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좌표를 알려준 점이 어딘가를 먼저 체크하세요. 그럼 저 두 점이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거의 무조건 그래요. 그리고서 대칭 이동을 할 거면 대칭 이동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뭔가 대칭 이동을 할 거면 어느 직선의 대칭 이동을 하든 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거를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 어디 위를 움직이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P가 X축 위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치에 자유가 있는 점과 위치를 고정시켜서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점들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 점들이 대칭 이동을 당할 아이들이고 어느 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냐 하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축이나 직선이 보통 대칭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B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서 A, B'를 구하겠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A를 A''로 구하면 그럼 P는 어디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봐. 그래서 P가 어디 있을 때 최소게? 하면 P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초록색으로 그은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이 전 P가 있는 거죠. 저기에 P가 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유제 11-2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 번 더. 유제 11-2번. 그럼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분석하면 뭐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좌표를 알려준 건 A랑 B죠. 얘네가 평행 이동을 당할 것 같은데 하고서 얘네 체크. 얘네 둘이 일단 평행 이동 당하겠다. 후보야.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 어디 위에 있는가니까 Y는 3과 X축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Y는 3이랑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일직선 만들어야겠네 하니까 B는 어디랑 연결돼 있지? B가 Q랑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Q가 움직이고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대로 내려. B가 3,-1. 그 다음에 A가 P랑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P가 움직이고 있는 Y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올려버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요번엔 정 가운데가 3이 나와야 되니까 더해서 6이 나와야 되겠네. 0,4 이렇게. 그러면 0,4랑 3,-1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풀립니다. 웬만하면 풀려요. 시간이 진짜 미안하다. 집합을 하기에도 안 하기에도 이 애매한 시간.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집합을 하기에도 안 하기에도 이 애매한 시간. 어쩔 수 없지. 다음 시간에 집합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집합 얘기 꺼내봤자 문제도 못 풀고 끝내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숙제는 다 받았나요?